네, 안녕하세요. 주캠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1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단원을 끝낸 거예요. 1단원을 끝냈어요. 우리가 총 4단원까지 있죠? 아니죠. 3단원까지 있습니다. 3단원까지 있는데 1단원이 뭐냐면 수와 연산이에요. 이 연산이 아주 수학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에서는 이제 문자와 식이 되는 거예요. 문자와 식. 세 번째 단원에서는요, 이제 좌표평면과 그래프죠. 좌표평면과 그래프죠. 좌표평면과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단원은 이제 2단원의 문자와 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러니까 문자와 식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방정식으로 가는 전 단계죠. 그죠? 이 방정식을 전 단계를 했을 때 이제 함수로 가는 거죠. 이제 함수로. 우리가 목표는 어떻게 보면 함수라고 할 수도 있죠. 함수는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는 11강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앞단원까지는 연산.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진짜 문자와 식에 대해서 준비해서 수학을 갖다 기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자와 식. 문자와 식에서 이제 문자를 사용할 건데, 이제 문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문자를 사용하면요, 수량 사이의 관계를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x 더하기, 이제 문자가 나오니까 x 더하기 y가 5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관계식이죠. 이게 x, 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쉬운 예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다 밑에 있죠. 200원짜리 사탕을 A에게 샀어요. 그죠? A에게의 가격은 얼마냐? 한 개가 얼마죠? 20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몇 개? 개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거죠. 단가라고 하죠. 200원짜리 단가 곱하기 개수가 뭐가 되는 거죠? 총 가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단가가 얼마라고요? 요건 200원. 개수가 얼마죠? 개수가 몇 개? A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원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수량사의 관계. 어떤 숫자의 관계죠. 관계식이죠. 그죠? 얼마가 될 거냐. 그런 관계식을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자,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운다. 어떤 순서로 하냐면, 우선 뭐 한다고요? 문자의 뜻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그에 맞는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이거 규칙은 뭐죠? 단가 곱하기 개수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규칙을 찾는 거죠. 자, 문자를 사용하여 일의 규칙에 맞게 식을 세운다. 약간 무책임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이런 관계를 따라가서 해보시면 식을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200원짜리 사탕 A개. 아, 그럼 한 개에 200원이구나. 두 개면 400원. 세 개면 600원. 아, 200원에다가 개수를 곱하겠네요. 가격은요. 그래서 200 곱하기 A1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가나 수량을 나타내는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 밑에 나왔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문자는 뭘로 한다고요? 알파벳으로 합니다. 주로 알파벳으로 하는데, 보실게요. 네. 보통 수량을 나타내는 문자는 보통 알파벳으로 하죠. 보통 어떤 문자를 사용하죠? 보통 소문자를 사용해요. 보통 소문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대문자 쓰면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은 소문자 A, B, C, X, Y, Z로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때는 단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원인지, 이게 도대체 원인지, 1000원인지, 그러니까 무슨 원인지, 10,000원인지, 100만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를 좀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지금. 자주 쓰이는 관계식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별표 2개 치셔야 돼요. 제가 두 개는 잘 안 치는데, 이 별표 2개를 치십니다. 자,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여기는. 이 문제들은 보통 상식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방식에서 쓰이니까, 총 가격,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의 총 가격은 뭐냐? 단가죠, 이게. 그 다음에 개수죠. 그죠? 총 가격은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단가 곱하기 개수, 물건의 개수. 상식이죠. 그죠? 총 가격은 단가 곱하기 개수. 그럼 거스름돈은 얼마죠? 여러분들 가게에서 우리가 400원짜리 과자를 샀어요. 그럼 얼마를 내죠, 보통? 보통 1,000원을 내죠. 500원이나. 그럼 1,000원을 냈어요. 400원짜리인데. 그럼 얼마를 받죠? 거스름돈은? 600원 받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그걸 봅시다. 지금 거스름돈이라고 하면 지불금액 얼마?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을.
근데 물건의 총 가격은 얼마라고요? 한 개 샀어요. 한 개. 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가격은 뭐죠? 얼마죠? 이렇게 할까요? 가격은 600원이다. 그래서 이런 식도 뭐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면 되죠. 이해. 그죠? 근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자, 2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엄청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죠. 과학에서도 많이 배우죠. 자, 거리가 뭐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속력에 대한 정의가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울 때는 요것만 외우시면 되죠. 이제 지난번에 역수를 배웠잖아요. 역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면 연습을 뒤에서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거리. 이제 거리는 거속시라고 그러죠. 거속시. 저는 영어로 좀 쓰는데 S는 VT라고 많이 써요. 저는. 그러니까 V는 뭐야? velocity. 속력. T는 뭐죠? 타임.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리, 속력, 시간이다. 거속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는 VT. S는 VT. 그죠?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파생되는 거. 자, 속력을 구할까요? 속력은 뭐죠? 양변을 T로 나누니까 T분의 S. 얘는 뭐죠?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아시겠죠?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그 속도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의 정의는 뭐죠? 1시간 동안 얼마나 갔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나 이런 뭐 속도 같은 거 있잖아요. 속도 나오잖아요. 뭐 60km다 뭐 이런 거. 아워. 그런데 보면 속도는 만약에 우리가 30km를 갔어요. 거리를요. 근데 시간이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러면은 1시간이 걸렸다. 그럼 얘는 뭐냐면 30km 이 나누기가 퍼가 되는 거예요. 퍼. S. 그죠? 시간이니까 퍼가 아니네. 아워네요. 아워. 그죠? 시간. 1시간 동안에 30km를 간다. 이게 바로 속력의 정의죠. 그죠? 무슨 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그럼 시간은 뭐죠? 시간은 여기서 요거 잘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요. 뒤에 가서 연습할 거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죠? 양변을 V가 넘어가니까 V로 나누니까 우리가 V분의 S다. 요건 뭐죠? S가 거리다. 나누기 뭐죠? 이거는 속력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떤 거리를 얼마의 속력으로 갔을 때 얼마나 걸릴까?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외울 거는 요거를만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는 VT. 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도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문제 나올 때 제가 좀 할게요. 그거는요. 왜냐면 농도에 대한 설명은 되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됐고, 지금 살짝 외우는데 여러분들 알고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요. 소금의 농도는 진한 정도.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한 정도다. 진한 정도는 어때죠? 소금의 양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다. 사실 이것도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원래는요. 그렇죠? 정확한 과학적 표현은요. 근데 우선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소금물은 뭐죠? 요거 하나만 할게요. 소금물은 뭐죠? 소금 플러스 물이다. 나누기 얘가 이제 소금의 양이 되는 거죠.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하나만.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옆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요 공식 다 외우시고 우선은 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요. 그 한 개에 800원인 빵 X개를 사서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이거 어렵네요. 거스름돈은 그죠? 지불금액이 얼마죠? 5,000원을 냈구나. 5,000원. 빼기 빵 몇 개의 가격? 빵이 몇 개죠? X개의 X죠, X. X개의 가격이죠, X.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좀 개념이 좀 안 좋네요, 사실은. X개의 가격 곱하기, 그죠? 단가죠, 단가. 아까 했죠, 우리 800.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가격은, 이 문제의 총 가격은 얼마냐? 총 가격은 800원 곱하기 X입니다. 맞죠? 한 개면 800원, 두 개면 1,600원, 세 개면, 근데 그 개수 대신에 문자로 써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X개의 빵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800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이 가격은? 요거 800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5,000원, 그죠? 빼기 800X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지불 금액이 있고 빵 X개를 샀으니까 이걸 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거스름돈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시속 Akm. 시속이란 말 자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속 Akm. 그게 무슨 말이냐면 Akm per hour라는 거예요. 이 말 시속이란 말 자체가 일로 들어가야 되죠. 나누기로. 그죠? 우리가 왜요? 왜 그렇죠? S는 VT였으니까 아까 했듯이 S는 VT였으니까 이게 속력이죠. 속력. 이게 시속입니다. 시속. 속력에 뭐죠? 시속이 있고 분속이 있고요. 여러 가지죠. 그죠? 분속, 초속이 있죠. 시속은 뭐죠? 1시간 동안 가는 속력. 분속은 뭐죠? 1분 동안에 가는 속력. 1분 동안 가는 거리. 초속은 뭐죠? 1초 동안 가는 거리. 그죠? 그러니까 1초당 얼마를 가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km로 달리는 자동차가 3시간 동안 간다.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죠? 시간. 아하. 시간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건 뭐죠? 그 속력, 3시간, 이거 저거군요. 그러면 속력이 몇이죠? A. 곱하기 시간은 몇 시간? 3시간. 그래서 S는 VT. 그죠? 그래서 이거 쓸 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이거 답은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안 쓰고요. 뒤에서 배워요. 3 곱하기 A라고 쓰시고, 요거를 곱하기를 없애면 3A라고 써도 된다. 근데 여기서는 3A 곱하기 3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좀 어렵죠, 여긴요. 그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자, 여기.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지금 나이가 X세, 나이 얘기하는군요. 그죠? 10년 후의 나이.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5살이에요. 5세예요. 5세. 그럼 10년 뒤는 몇 살이죠? 10이면 몇이죠? 10세잖아. 10살. 10살이면 몇 살이죠? 15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요거 X세니까 X세 더하기. 그죠? 10년 후? 몇 년 후? 10년 후. 그럼 10살, 지수가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10세. 그러니까 이거 나이 단위 써줘야 돼요. 반드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1번. 자, 2번. 2번은요, 이런 문제를 풀 때요, 학생들이 자꾸 암산을 하려고 그래요. 머릿속으로. 그래놓고 또 웃긴 게 틀려요. 맞으면 좀 괜찮은데, 맞아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또 틀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런 모든 응용 문제는 무조건 그림이라든지 그림, 도형으로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2번. 한 변의 아닌 정사각형. 정사각형 딱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실수를 안 해요. 직각 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럼 이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X가 몇 개 있죠? 4개.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다. 그럼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4 곱하기 X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되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못 푸는 거지. 이거 농도가 이거 어렵네요. 그죠? 농도가 나왔어요, 농도가. 농도가 뭐라고요? 지금 살짝 얘기할게요, 개념을요. 농도란 뭐냐? 여기 이제 필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농도. 아까 하였지만. 농도란 뭐냐? 진한 정도다. 진한 정도니까 뭐죠? 진한 거. 소금을 많이 넣어요, 적게 넣어요? 만약에 짜다는 거죠. 짜다는 게 진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겠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요즘에 100% 거의 다 100%지만 50%도 있죠. 파면 누가 비싸요? 당연히 100%가 비싸죠. 이거 단가가 그 경제성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농도는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 라면이 있는데 라면에 만약에 소금을 1g만 그러니까 1원어치만 넣는다고 해봐요. 1원. 만약에 우리 신라면 같은 경우 꼭 신라면이 아니다. 진라면도 아주 좋죠. 그런 라면들이 만 1억 개가 팔았다고 칩시다. 1억 개. 근데 바뀌었어요. 맛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냐? 좀 더 짜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약간 강팍해지다 보니까 더 짠 걸 더 좋아한다. 매운 걸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요. 그죠? 그럼 짠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1원씩 넣어요. 라면 하나에. 그죠? 소금이 1원씩 든다고 쳐봐요. 몇 개? 1억 개면 어떻게 돼요? 1원이 1억 개예요. 그럼 얼마가 들죠? 이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개라면. 그죠? 그럼 1억 원이면 얼마죠? 3천만 원씩 하면 3명분이에요. 3명분. 월급쟁이? 예를 들어서 보통 월급 회사원 3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가격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면 경제성도 높아진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캐파도 커지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한 정도죠. 진한 정도. 그죠? 소금이면 짠 정도. 오렌지 주스면 진하죠. 아, 맛있다. 진하다. 이런 표현 하죠. 자, 볼게요. 그래서 농도라는 정의는 뭐냐?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지금은. 뭐냐? 용액분해 용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곱하기 농도는 진한 정도죠. 정도인데 뭐냐? 퍼센트 농도를 씁니다. 퍼센트. 퍼센트라는 표현도 또 나중에 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퍼센트는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액은 뭐냐? 용액은. 용액은 뭐죠?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물. 그죠? 그러면 용질은 뭐냐? 이게 바로 용질이에요. 용질이 바로 소금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든 거죠. 이거는 용액은 용질은 뭐죠? 녹는 물질 플러스 용매는 뭐죠?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솔벤트, 휘발유 뭐 이럴 수도 있죠. 뭔가 녹이는 물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그 중등 과정에서는요 주로 소금물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소금의 양이에요. 플러스 뭐죠? 아까 물이라 그랬죠? 물 분의 뭐죠? 소금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농도 문제 나오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다른 걸로. 자, 보실게요. 농도의 공식에다 바로 적는 거예요. 농도는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예를 한번 다시 들게요. 예제를 한번 들게요. 예제. 무슨 예면 소금물이라는 건 뭐죠? 소금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소금물 200g. 네. 소금 50g이 있다. 이때 농도를 계산해 달라. 이거 나중에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거는 뭐죠? 농도는 공식이 있죠. 소금물분이니까 200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소금하고 물이거든요.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0g. 됐죠? 그럼 소금의 양을 또 이제 분자에다 적어야죠. 그 소금의 양이 얼마죠? 50g. 맞죠? 곱하기 몇 한다고요? 100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약분되고 여기 2. 아하, 2분의 50. 이거는 25%다. 퍼센트니까. 아시겠죠? 25%. 이렇게 이게 농도의 예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문자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문자를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지만 문자를 사용해서 할게요. 자, 3번.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 이거보다. 그죠? 얘는 공식으로만 풀면 되니까. 이것도 공식은 공식이지만 자, 농도를 계산할게요. 농도는 뭐죠? 소금 Xg인 녹아 있는 소금물 200g이에요. 소금물 200g. 소금물 200g. 그러니까 소금물이죠,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이죠?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죠? 소금물은 얼마라고? 200g. 소금은 얼마예요? Xg. 그죠? 곱하기 얼마 한다고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 2개. 아하! 2분의 X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좀 어렵죠. 여기가 근데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개념이 3개예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개념. 자, 개념 2번 할게요. 2번. 자, 개념 2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밑에 맞죠? 개념 2번. 예. 개념 2번. 자, 그럼 곱셈교 생략.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자꾸 곱해가는데, 곱셈교를 생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곱셈교를 생략한다? 어떻게 봅시다. 자, 곱셈교 생략은 어떠냐?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 곱셈이 있을 때,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예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모르겠어가지고, x 곱하기 2인데, 2 곱하기 x라고 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략한다 그래요. 생략. 곱셈교를 생략한다. 어떻게? 2x로 한다. 그죠? 요 문제 개념은 지금 생략입니다. 지금 생략. 아시겠죠? 요렇게 쓰는 게 좀 약간 엘레강스하다. 우아하다. 그죠? 좀 세련됐다. 그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세련된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1 곱하기 문자. 학생들 우리 실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요. 1 곱하기 문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2를 다 생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제에 있는데
즉 1 곱하기 a를 자꾸 1a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약간 세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세련되게 뭐라고 쓴다? 그냥 a만 쓴다. 아시겠죠?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자꾸 마이너스 1a라고 쓴다고요. 이걸 1a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세련되게 마이너스 a 1을 생략한다. 아시겠죠? 세 번째, 자 문자와 문자는 어떻게 쓰냐? 알파벳 순서. 이것도 좀 세련된다는 표현이에요. 꼭 만약에 a, b가 있으면요, a 곱하기 b가 있으면 이 a, b가 세련된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학생은 또 이거를 ba라고 써요. b 곱하기 a를 자꾸 ba라고 써요.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정석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A, B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은 문자의 거듭제곱의 곱은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A를 3번 곱하죠? 이렇게. A. 우리가 수학은 아주 여러 가지 귀찮은 걸 좀 싫어해요. 사실은요.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3번 곱할 때 A 세제곱으로 쓴다. 됐죠? 예, 거듭제곱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수식은요, 수를 괄호 앞에 쓴다. 그래서 이런 거.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A 더하기 B 곱하기 4일 때 4를 앞에 쓰고 4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쓰시고 요거를 4A 더하기 B를 쓴다. 생략한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됐죠? 예. 자, 이제 나눗셈의 기호, 나눗셈을 생략하고 분수꼴로. 이거 곱하기로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 2까지 하시고요. 요 개념 2까지 한 다음에 좀 이따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우선 자르고요. 다음 이제 하나 더 찍어가지고 여기 11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강의 개념 2를 계속하겠습니다. 개념 2의 그 밑부분 상위권 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눗셈의 생략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곱셈으로 바꾼다. 자,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가 섞여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혼합계산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 기호를 많이 생략해요. 어떻게 생략하냐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래프를 기호를 생략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나오는 예로. 자, 그러면 크게 쓸게요. A 나누기 B 곱하기 C는 뭐냐? 앞에서부터 요 순서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A 나누기 B는 뭐냐? 여기서 이 원래 정석은 나누기니까 A 곱하기로 바꾼다 했죠? 순서대로 B분의 1. 그죠? 곱하기는 그대로. C. 자, 이러니까 뭐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가 B니까 B. A 곱하기 C죠?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를 안 해준다 그랬죠? B분의 C. 요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표현이 맞다. 그럼 위에 거는 왜 틀렸냐? 볼게요. 자, A 나누기 B 곱하기 C인데 얘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우선 얘를 먼저 계산해 BC가 나와서 BC가 이제 나누기가 분모로 갔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어떻게 해야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요거부터 하는 거죠. A 나누기 B니까 A 곱하기 B분의 1. 역수죠, 역수. 그놈의 역수. 곱하기 이제 C가 됐죠?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 A 곱하기 C. 그래서 B분의 AC가 맞는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략해 봅시다. 네. 생략해 보자. 그죠? 곱셈 기호의 생략. 자, 곱셈 기호를 생략 어떻게 하는 거냐? 1번.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숫자를 먼저 앞에다 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앞에 쓰시고, 곱하기 A인데, 생략한다고 했죠? 이 곱하기를요?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 2번. 2번은 어떻게 보죠, 이거를? 요거 2번은, 숫자를 앞에다 쓰시고, 자, 문자, XY죠? X, 여기, 과정을 보여드린다면, Y 쓰시고, 뭐가 되는 거죠? 생략한다. 곱셈을 생략한다. 훨씬 편하죠, 이게. 예,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 원래 안 쓰던 거 곱하기를 쓰려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편해지겠다. 진짜 약간 엘레강스 할 수 있겠다. 그죠? 다음, 3번.
3번은요, 이게 쭉 있죠? 그죠? 그러면 x가 몇 개 있죠? x가 2개가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2x 곱하기 y, x가 2개, 제곱이죠? 곱하기 a. 자, 이제 문자 같은 건 정리한다 그랬죠? 알파벳 순서대로. A를 먼저 쓰시죠? 그 다음 뭘 쓰죠? x를 먼저 쓰시고, y.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도 좀 외우셔야겠네요. x, y, z.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였죠? 거듭 제곱을 한다. x가 2개가 있으면 거듭 제곱 x제곱이다. 됐죠? 다음 4번. 4번 여기다 쓸까요? 4번 어떻게 하죠? 0.2x니까 2 곱하기 x니까 곱하기를 생략한다. 0.2x.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5번. 숫자를 앞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앞에 쓰시고 어떻게 한다고? 가로 a 빼기 2b다. 곱셈을 생략한다. 아시겠죠? 6번. 6번은 다시 한번 쓸게요. 정리할게요. 요거요. 뭐죠? 3 곱하기 생략 a 곱하기 b 생략 곱하기 생략 b가 되는 거죠. 됐죠? 빼기 2 곱하기 b니까 곱하기 생략 2b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크게 어렵지 않죠? 생략하면 편해진다. 그 다음에 또 곱하기를 생략해보자. 곱하기를 생략해보자. 곱셈 기호, 그럼 나눗셈 기호는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시고 곱셈을 생략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자, 1번. a 곱하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역수인데 표현을요 4분의 1로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로 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깔끔하니까 이렇게 한다. 자, 이건 어떡하죠? 이제 곱하기를 생략하니까 빼기 4분의 a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a 곱하기 2를 생략하시고 a가 될 수 있다. 자, 2번. 자, 2번 나누기죠, 또 이것도. 그러니까 2x, 2 곱하기 x죠, 원래. 그죠? 2x는 2 곱하기 x 곱하기 y분의 1. 자, 이건 어떡하죠? 분모는 분모끼리, y, 분자는 분자끼리, 2x 곱하기 1이니까 2x. 됐죠? 그 다음, 3번. 3번은 나누기가 어떻게 곱하기로 가죠? a 더하기 b 곱하기 5분의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1분의, 그죠? 1분의 a 더하기 b란 말이에요, 원래.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1이니까 5.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a 더하기 b. 요거 가로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 그죠? 3번 됐죠? 그 다음, 4번. 자, 나누기 순서대로 가야 되죠? 나누기 x 곱하기, 나누기가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의 1. 역수. 그죠? 역수 개념.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옆으로 갈까요? a 더하기 b분의 x죠? 요거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가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 5번. 5번은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나누기 2 더하기 b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2분의 A라고 갈 수 있어요? 저기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거의 역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간 거죠, 이건요.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7분의 B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6번. 자, 6번은 X 나누기 Y 나누기 Z. 이거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이 문제가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지만, 순서대로. 천천히. 자, X 곱하기 역수 Y분의 1 곱하기 Z도 역수죠? Z도 역수 Z분의 1 G분의 1이죠. 근데 저는 수학문제 풀 때 Z라고 많이 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알파벳 순서대로 가죠? YZ 곱하기 생략했죠? X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X.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개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의 문자에서 식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 3번입니다. 여기 개념 3번 지우고 갈까요? 자, 개념 3번. 여기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대입한다는 개념. 대입이 뭐죠? 대입이
그 대신해서 넣는다는 뜻이죠. 여기 개념이 있네요. 정의 있죠. 대입. 대신해서 넣는다.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거. 이거 대입 잘 하셔야죠. 이것도 중요하죠. 대입. 자, 대입은 뭐냐?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를 바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어떤 수를 넣어도 되고 문자를 넣어도 되고 그럼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죠? 주어진 거에 따라서. 다음 시계값은 뭐냐?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어떤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그게 시계값이겠죠, 당연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가 3이다. 그죠? 뭐 3이다. 그러면 만약에 2x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이수 x 대신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시계값이죠. 시계값. 그러면 2 곱하기 3은 뭐죠? 안에서 3을 쓰는 거예요. 플러스 3 해도 되죠. 사실은요. 더하기 1이다. 2, 3은 6 더하기 1은 몇이죠? 7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바로 시계값. 이게 시계값. 이게 뭐라고요? 시계값.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용어니까 요거는 어떤 값이죠? 그죠? 문자에 숫자를 대입한다. 그러면 시계값을 대입하는 방법 이미 다 해버렸죠.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 생략된 곱셈교를 다시 쓴다. 사실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그냥 가로를 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문자의 수를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다. 그죠? 요 곱하기를 살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죠? 안 써도 되는데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는요. 자, 다음. 참고. 참고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요거 좀 올릴게요. 여기까지. 기네요. 예제군요. 참고는. 예제 다 해버렸는데 사실은. 그죠?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되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생략된 나눗셈 기호를 좀 쓰는 게 좋다. 그죠? x가 2분의 1일 때 x분의 3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저 예제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x가 2분의 1일 때 x분의 3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3 나누기 x하고 똑같다. 그죠? 그러면요 3 뭘로 바꾼다?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한다. 아, 역수죠. 또 3 곱하기로 바꾸죠. 뒤집죠. 2가 되는 거죠. 그죠? 역수. 요 값은 몇이다? 6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요, 이거를 꼭 이렇게 안 바꾸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해볼까요? 3, x분의 3이죠, 지금. x분의 3인데, 이 x 대신 누굴 대입하라고요? 2분의 1. 2분의 1에 3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1분의 3인 거 아세요? 그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죠. 이거 아세요? 이거 잘 모르시면 위의 방법으로 하시고요. 자, 안에 거 곱하면 이게 뭘로 간다? 분모로 간다. 안에 거 곱한 거. 바깥에 거 곱하면 분자로 간다. 그래서 이건 6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대입하는 수가 음수일 때, 대입하는 수가 음수일 때 어떻게 시계값 구할 때, 시계값 구할 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 헷갈릴까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을 한번 구해보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곱하기 x 빼기 3인 거죠. 자, 2 가로치고 이 곱하기 가로죠. x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로를 쳐라. 웬만하면 헷갈린다. 이건 양수고요. 플러스고요.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2는 4 빼기 3인데 또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헷갈리시면 또 이렇게 하셔야죠. 더하기로. 그죠? 이렇게 하셔야죠. 헷갈리시면. 근데 안 헷갈리면 이게 곧바로 마이너스 7이 돼야 돼요. 그죠? 헷갈리시면 요 표현대로, 우리가 전에 했던 표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계값이죠. 자, 뭐라고요? 음수일 때는 가로를 쳐라.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제죠. 이제 이거 예제, 개념에서의 예제죠. 개념에서의 예제.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볼게요. 요 값을 계산하자. 3에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2면 3 곱하기 x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다. 이건 뭐죠? 3 곱하기 요 값은 몇이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다. 몇이죠? 4죠? 4. 그죠? 왜냐면 이거 앞에서 우리 많이 했죠. 제곱할 때 음의 개수가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3, 4, 12 빼기 2.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지금요. 그죠? 이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곧바로 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10. 이렇게 계산한다.
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 예제 이제 두 예제만 하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대표 유형 두 문제.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입이죠. 사실은요. 그죠? 요거를 대입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1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에다가 가로치라 그랬죠? 여기 곱하기가 있는 거, 곱하기 생략된 거죠. 그죠? 몇을 대입한다? 3을 대입한다.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죠? 마이너스. 2, 3은 몇이죠? 예, 6입니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4죠? 이거. 이게 여기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반대부호죠? 그죠? 덧셈. 반대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걸 따진다. 마이너스. 그죠? 가로치고 차.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몇이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마이너스 6 더하기 4 이런 거는 곧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곧바로. 그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2번. 2번은 6 나누기 x죠? 자, 요거.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되겠는데, 이건 곧바로. 괜히 했네요. 6 나누기 3은 몇이죠? 예, 2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3번. x제곱 빼기 x값은 무엇이냐? x에다 몇을 대입한다고요? 3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뭐죠? 3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3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9. 3을 한 번 뺀다. 이해됩니까? 9 빼기 6은 3은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예제. 이것도 뭐 대입하는 문제네요. 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A 값이 몇이라고요? 2네요. 2. 1번 A 값이 2니까 5 곱하기 A가 2를 대입하시고 플러스 3이다. 얘는 몇이죠? 5 곱하기 2는 10 더하기 3이죠? 얘는 몇이냐? 13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1 빼기 A제곱이죠? 그럼 항상 이거 가로를 치시는 게 좋아요. 뭐, 부호가 마이너스 아니래도 가로를 치셔야 돼요. 왜냐면 제곱에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2죠? 네, 여기 2다. 이거는 몇이죠? 1 빼기 제곱이니까 4. 그 1 빼기 4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곧바로. 뭐 가로 막 이렇게 안 치고 하셔도 되죠. 덧셈을 안 바꿔도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 돼요. 그죠? 한번 연습상으로 수직선으로 가볼까요? 수직선으로. 자, 요런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1에서 왼쪽으로 4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하기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랬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자, 아시겠죠? 자, 3번. 요 수직선도 많이 연습하시고 3번 마지막 문제네요. A분의 4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A 제곱. A가 몇이라고요? 2다. 2분의 4. 3, 2 제곱이죠. 이거 곱하기 있는 거죠. 생략된 거죠. 곱하기 생략. 점도 많이 찍어요. 점도. 예? 중학교에서는 점도 많이 찍어요. 자, 2 더하기 얘는 4죠. 얘는 4, 3, 4, 12. 그래서 14가 된다. 자, 이로써 문자화식에서 첫 번째 단원 그 문자의 사용과 시계값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은 12강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